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남아공화국 변이가 시장의 공포로 가져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휴장을 했고 금요일 날 오전장만 했습니다. 오전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을 했죠.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최대 쇼핑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근데 실제 시장은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남아공화국에서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보츠와나에서 델타 변이보다 훨씬 더 전염이 높고 기존 면역 체계를 뚫을 수 있는 그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벨기에와 홍콩이 벌써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변이는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어요. 감마, 델타, 오메가 계속 있었는데 이 변이의 핵심은 그겁니다. 공기 점염. 이때까지 코로나는 공기 점염에 대한 그러니까 공기 감염에 대한 그 금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기 감염이 되는지는 전염이 되는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홍콩발 뉴스에 의하면 그 같은 층에 있는 사람이 만난 적이 없는데 감염이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 백신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물론 백신 회사에서는 3개월 안에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시장에 의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단백질 유전자가 32개랍니다. 거의 더블 수준이거든요. 델타보다. 근데 갑자기 나온 이거를 3개월 만에 만드는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뚝 떨어지는 거죠. 신중하지 못한 대응. 어쩌면은 시장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게 받아들이는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때문에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50%가 이상 급등해서 28 정도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유가가 12% 급락합니다. 12% 급락했고요. 유로존이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악재든 호재든 2번이나 3번 정도 시장에 변화를 하거나 반영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코로나는 단 한 번밖에 시장에 반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뚱딴지가처럼 주가가 하락했네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지 못하게.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올랐지 코로나에서 빠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3월 이후에는요. 근데 이번에 오미크론 나오면서 하락이 또 한번 되는 모습을 보면 이 코로나가 시장에 새로운 화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백신하고 치료제에 대단한 변화가 또 생겨야 되는 상황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리셋이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근래 나온 뉴스, 주말 내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거 잘못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다 리셋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이겁니다. 금리 인상 시점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나서 금리 인상을 초입기에 들어갔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가 멈춰? 그러면은 금리 인상 못하죠. 그러면 잘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못한 게 천추한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그나마 2번 했죠. 2번 했는데
잘못하면 천추현을 남겨서 연준이 3연 초과에 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유가 급락했으니까 소비자 물가에서 급락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뭐 이거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상황이 아닐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터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유가가 내려온다고 그게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 연준 입장에서는 골이 아픈 상황이 발생했고 시장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상황. 만약에 올해 금리 인상을 했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가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찬스였는데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찬스를 놓치면 이렇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위기가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골이 아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단 다우가 주봉으로 3번 연장으로 하락했죠. 일봉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고점 맞고 쭉 미끄러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생각하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디커플링 상태다. 그러나 조만간 주가가 120일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커플링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월말 이유가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침 방송 머니투데이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금요일날 하락을 하면서 120선까지 왔고 자 여기서 이제 200일선을 한번 테스트 하겠죠. 그 상황 속에서 국내장과 미국이 같이 가는 이제 커플링 차트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염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역시 덜 내려왔죠. 나스닥 오늘 밤에 아마 그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유럽에서 지금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200명이었는데 1200명으로 한 방에 늘어났답니다. 굉장히 빠른 전파죠. 유럽은 백신 접종국인데 완벽하게 이것도 뚫리면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13%가 빠졌죠. 13%가 그래서 끝났는데 200에서 깨트렸습니다. 추가 하락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에서 아마 감소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60불대 밑으로 가는 건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누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까. 오펙이나 이런 데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금이 2배가 오른다. 이게 어저께 뉴스 나왔는데 이제 불확실성한 커진 뭐 경제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죠. 특히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리 인상이 늦춰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유가가 내려와서 인플레이션 낮추는 건 두 번째 문제일 것 같아요. 더 커질 확률이 높다. 유동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선호가 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유가는 1785불입니다. 사실 온스당입니다. 온스당. 그러니까 이 금값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주봉 상태로서는 한 번 다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한번 1870불 갔다가 거의 90불 밀렸는데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금이 시장에 다시 화두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해봐야 됩니다.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금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실물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투자가들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금도 시장에서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삼성전자 7만 전자 지킬까 이 얘기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제 스펙테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5% 상승했다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이게 안 터지죠? 갑자기 안 켜지네. 차트가 지금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5%를 상승했다가요. 5%를 상승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차트가 갑자기 왜 안 나왔을까요? 삼성전자가 5% 상승했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갭을 못 메웠어요. 갭을 못 메웠어요. 그러니까 이 갭을 메우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72,300원이니까 7만원을 지킬 수 있겠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수급을 좀 보면 삼성전자가 수급을 보시면 별게 없어요. 그렇죠?
별게 없어요. 제가 요 매수가 요게 지금 로스컷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아니 이게 공매도를 메웠던, 그러니까 공매도를 사서 다시 메웠다든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면 로스컷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특히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가 오늘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를 봐야 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